드디어 수열 파트 왔습니다. 자, 수열인데 말 그대로 수의 열이에요. 숫자가 열로 되어 있는 거, 그 수열. 그래서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고, 기호로 처음 이제 약속하는 기호인데 A, n이라고 있고, 이 n은 여러분들 왜 우리 지수의 그 머리 위쪽에 썼었잖아요. 뭐 이런 거를. 근데 이제는 우리 아래쪽에 써요. 이렇게 an, a2 이렇게. 그래서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수열을 쓰고 아래 첨자라고 하고,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예전에 다항식 배웠을 때도 우리 항 개념 배웠었잖아요. 마찬가지 수열에서 그 각각의 숫자를 항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날 때 항의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A1, A2, A3 이렇게 읽고, 제 n항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이라고 하고, 일반항 an을 이용하여 수열을 간단히 어떻게 표시하냐면 an하고 중괄호 기호를 써줘요. 근데 이 중괄호는 여러분들 사실 그 전에 기호를 배운 적 있어. 중괄호 기호 어디서 배웠냐면은, 어디서 배울게요. 네, 집합에서 우리 중괄호 쓰는 거 배웠거든요. 근데 얘는 집합 기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수열을 나타낼 때 수열 기호로 쓰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소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소수가 두 가지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 0. 얼마 얼마 할 때 그 소수도 소수라 하고, 그 다음에 2, 3, 5, 7 이런 애들 소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가 두 가지 개념이 있지만 이거 구분 못한 적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수열 기호로도 쓰고 집합 기호로도 쓰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구분을 못해서 헷갈리진 않을 거다. 아마 그 문제의 맥락상 당연히 이건 수열로 쓴 거구나, 혹은 이거는 집합으로 쓴 거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애들 99, 999, 9999 이런 수열들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얘는 AN은 일반항이 어떤 상황이에요? 첫 번째 항일 때는 9야. 그 얘는 10 빼기 1이 9라는 거고, 두 번째 항일 때는 100 빼기 1이에요. 999일 때는 1000 빼기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n에 대한 항으로 이거 식을 쓰려면 10에 n제곱에 마이너스 1을 빼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일반항을 찾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막 아무 수열이 나와서 이제 직관적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이 정해져 있는 수열 두 가지만 배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거를 일반항으로 구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등자, 같을 등자, 차는 이거 합차할 때 그 차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같은 수열을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등차 수열의 정의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가지고 만든 수열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수는 진짜 숫자이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0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해. 당연히. 자, 그런데 등차 수열에서 일정하게 더해진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하기로 해요. 근데 여기서 공차는 공공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얘들아 얘기를 하면 common differenc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차이에서 공차를 기호를 쓰기로 이 앞에 D자를 뽑아가지고 공차를 우리는 D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 3, 5, 7, 9, 11 이런 애들이 등차 수열인 거야. 왜냐하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숫자인 2가 계속 더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등차 수열이야. 똑같이 더해지는 수. 그리고 그 공차 D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2라고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 이거를 일반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A1, A2, A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D만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 n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하면 그 뒤에 항이 나와요.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돼. n 플러스 1이 돼요.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뒤의 항에서 n 플러스 1 항에서 an을 빼면 항상 공차 뒤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이 식을 보고 우리는 얘가 지금 등차 수열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되게 중요한 식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다음 수열의 공차를 구하세요. 자, 얼마만큼 커졌는지만 보면 되는데 보니까 바로 나오죠. 얼마? d는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얼마만큼 더해졌는지 볼게요. 얼마만큼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공차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얘들아 이 공차를 알고 이제 등차 수열의 개념을 알았는데 내가 몇 번째 항인지 알려면은 조금 그 일반적인 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을 좀 유도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A1 첫째 항을 A라고 둘게요. 두 번째 항은 앞의 항에서 공차만큼 더한 거야. A 세 번째는 이 앞의 항에서 그러니까 A 플러스 D에서 또 D를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앞전 항에서 계속 D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A 플러스 몇 D? 2D가 되고 A4라는 거는 A 플러스 2D에서 또 누가? 플러스 D만큼 추가가 되는 거잖아. 얘는 A 플러스 3D. A5라는 거는 A4에서 A4에서 D가 또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D를 더 넣으면 되니까 A 플러스 4D.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A는 무조건 나오는 식이고 D가 등장하는데 D가 하나씩 추가가 되니까 A2일 때는 플러스 D, A3일 때는 2D, 4일 때는 3D, 5일 때는 4D 이렇게 나오니까 AN번째는 A 플러스 얘가보다 한 단계 떨어지네. N-1D가 나오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다시요. AN은 A 플러스 N-1D. 자, 여기서 선생님이 식을 조금 변형하면 얘는 사실 얘들아 A 플러스 N-1D는 다 풀어주면 ND-D랑도 같아요. 그럼 얘는 ND에다가 A-D가 나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AN은 n에 관한 이거를 제가 식을 얘도 상수고 이 녀석도 결국 상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상수니까 제가 an 더하기 b라고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무조건 등장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 n 앞의 개수 있죠. 이 개수. n 앞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n 뒤에서 여기 dn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n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공차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얘기야. 예를 들면 어떤 an이 3n-5야. 그럼 사실 얘는 보자마자 공차가 얼마야? 3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다 얘기야. 공차가 3이다. 왜? n 그 1차 항의 개수가 무조건 공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해 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3, 3, 3, 3, 3, 3, 이런 애들이 있다고 쳐요. 자, 얘들아, 얘는 등차 수열일까? 아닐까? 등차 수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는 공차가 얼마인 거예요? 플러스 0만큼인 거야. 그래서 얘는 공차가 0인. 왜냐하면 우리 이 공차에는 어떤 제한도 없거든요. 공차 자체는 숫자이기만 하면 돼. 상수이기만 하면 되므로 공차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수열을 우린 나중에 상수 수열이라고도 배우긴 하지만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공차는 얼마다? 0이다. 이런 애들도 등차 수열 범주에는 들어간다. 공차에는 조건이 없다. 숫자이기만 하면 된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을 좀 해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야 돼. 자, 일반항을 구하려면 여러분들 무조건 첫째 항하고 공차만 알면 돼요. 근데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AN은 A 플러스 N-1D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첫째 항이 2고 n-1에다가 d 자리에다가 넣기만 하면 돼. 그러면 5n에다가 얘는 얼마? 마3 이게 끝이에요. 일반항. 어렵지 않죠? 자, an은 a 플러스 c 플러스 n-1 d
그러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얼마? 12. 일반항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수열의 등차 수열 일반항이면 나는 공차를 알아야 돼. 공차는 6인 거 알겠고 첫째 항 1이라고 너무 고맙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똑같이 a 플러스 n-1 뭐 d 6n-5 이렇게 바로 a 플러스 그 다음에 공차를 보니까 마사만큼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AN은 A 플러스 n-1 얼마 D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n 더하기 플러스 얼마 34. 어렵지 않죠? 이게 등차수열 일반항이에요. 자, 핵심은 뭐냐?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거기에 내가 어떤 숫자를 끼워 넣을지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넘겨볼게요. 자, 첫째 항이 2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입니다. 그럼 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들아 제 7항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항 그냥 구해볼게요. 그럼 A는 A 플러스 근데 A가 첫째 항이야. 25 플러스 n-1 얼마 d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28이 일반항이 나왔어. 근데 나는 그 중에서 a7을 구하라고 하니까 n자리에 얼마를 넣으라는 거 7. 그러니까 마이너스 21 더하기 28이 돼서 얼마 7. 그래서 7항을 구해놨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2가 몇 번째 항에 나올 건지 그 n을 구하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 an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n 일반항이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그 n이 몇 번째 항이야? 이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n에다가 넘기면 마이너스 30 n은 얼마? 10, 제 10항에 등장하는군요. 이렇게 식으로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 나와. 2항이 마이너스 6이야. 10항이 26이야. 이때 an 구해. 그럼 이거 쓰면 돼. 2항이라는 건 얘들아, a2라는 거죠. 근데 a2라는 건 뭐, a 플러스 d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야. 10항이라는 건 a 플러스 몇 d? 9d가 26이야. 빼줄게요. 뒤에서, 위에, 뒤에. 아래에서 위 뺄게요. 그럼 8D. 그죠? 그럼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32가 되죠? 그래서 공차 바로 나오네. D가 4 나왔어요. D4 여기 넣어볼게요.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러면 A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N-1 뭐 D 4N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4. 이게 일반항. 어렵지 않죠?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여기 볼게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곧잘 나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0이고 얘들아 공차가 3이야. 그럼 사실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마이너스 4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0 얼마야? 34, 마이너스 31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얘네가 계속 플러스 3씩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존재할 거다. 그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개가 몇 번째야? 이걸 질문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세보면 돼요. 네, 뭐 내가 한 25번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꾸준히 그냥 해보면 되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0이 아니라 굉장히 큰 수면 세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써보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얘가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지만 AN이 0보다 커지는 최초의 양수만 구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고 양수가 되는 0보다 큰 n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인 거죠. 그래서 AN을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40 A 플러스 n-1 얼마? D. 걔가 0보다 커지는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시면 된다. 그 뜻이야. 그러면 여기는 3n 마이너스 43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3n은 43보다 커야 되고 그럼 n은 3분의 43인데 얘는 3, 1은 3, 3, 40이 14점 어쩌고 저쩌고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제 몇 항? 15항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되죠.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도 부등호 방향 바꿔가지고 푸시기만 하면 돼요. 자, 새로운 개념 등차 중항입니다. 자, 학생들이 가끔 이거 등차 중앙으로 하는 친구들 있어. 이거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 근데 중항이에요. 중앙 아니에요.
등차 중항은 말 그대로 등차 수열 중간에 있는 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가 등차 수열을 있으면 이 등차 수열의 중간에 있는 항, 이 B를 중간에 있는 이 항을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서 어떤 공식이 있냐면 A, B, C가요. 요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플러스 D만큼 되어 있고 B에서 C로 갈 때 플러스 D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D에서 앞에 빼내. B에서 A를 뺀 녀석이나 C에서 B를 뺀 녀석은 D로서 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B 쪽으로 넘겨주면, B를 한쪽으로 넘겨주면, B 쪽으로 넘기면 얘는 2B가 되고, 여기가 A 플러스 C가 돼요. 따라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된다는 엄청 중요한 공식이 생겨. 근데 사실 이게 별게 아니야, 얘들아. 결국에 등차 수열은 간격이 같기 때문에 이 가운데 녀석을 구하려면 A하고 C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A랑 C 합쳐가지고 평균 구해 이거야. 그게 등차 중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 이룰 때 이 공식도 꽤나 자주 써요. 혹은 내가 식을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제가 일반적으로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양 사이드 더해서 뭘로 나눠주면 양 사이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걔가 누가 돼? AN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식이 나와도 얘네 지금 등차 수열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 관계식, 항에 대한 관계식을 보고 얘가 등차구나. 얘가 등비구나.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등차 중항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보니까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순서대로 되어 있어. 근데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이 가운데 거는 양 사이드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돼. 그럼 더하면 16인데 걔 2로 나누면 8이잖아. 8이구나. 그랬더니 2에서 8로 가면 6만큼 더해주고 8에서 14 가려면 6만큼 더해줘. 그럼 14에서 Y 가려면 얼마? 20. 그래서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X는 8, Y는 20.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 사이드 더해서 뭘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럼 10이고 2로 나눴으면 여기가 6이야. 그럼 지금 공차는 마사가 공차겠구나. 그럼 2에서 마사 하면 얼마예요? 마 2가 나오네. 그래서 X는 6, Y는 마이너스 6. 등차 수열에서 세 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나는 등차 중항에 대한 개념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 근데 얘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양 사이드 더해서 2로 나눠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5와 23 사이에 세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이래. 그때 ABC를 구하라고 하는데 선생님 아까 ABC 구하려고 하면 등차 중항 쓰려면 A 더하기 C 해가지고 2로 나누면 B인데 얘네가 다 미지수다 보니까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얘들아 봐봐요. 선생님이 만약에 A1, A2, A3, A4, A5 이렇게 5가지 숫자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사실 얘들아 등차 수열이라는 건 간격만 같으면 등차 수열이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네가 D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인접해서도 등차 수열이 되지만 이 녀석 간격만 같게 해주면 지금 제가 A1, A3, A5 이렇게 3개를 선택해도 얘네는 등차 수열이 돼요. 왜? 간격이 2칸씩 같으니까. 그럼 여기는 공차가 2D고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에서 간격만 같게 조정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많은 등차 수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 5, A, B, C, 23이 되어 있지만 얘네 각각 등차 수열일 수도 있지만 간격만 조정하면 마이너스 5하고 B하고 23 이 세 수가 또 등차 수열일 수 있다 그 뜻이야. 그러면 결국에 나는 양 사이드 더해서 2로 나눈 게 뭐랑 같아요? B로 같을 수밖에 없다.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5 더하기 23을 2로 나누면 얼마야? 얼마예요? 9가 나오는 거죠. 23 빼기 5가 18이니까 18 나누기 2 하면 9가 나서 B값이 9. 그리고 나서는 또 여기에 해당하는 등차 중항 이용하면 되죠.
9에서 마이너스 5 더하고 2로 나눠주면 여기 얼마? 2. 자, 그 다음에 9하고 23 해볼게요. 그럼 32에서 2로 나눠주면 얼마? 16. 아, 보니까 얘네가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다시요. 이게 꼭 이웃한 애들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간격만 같게 조정하면 그 안에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등차 중앙을 또 다른 방향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한 게 등차 수열 일반항 그리고 등차 중앙 개념 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집 가서 꼭 풀어보셔요.